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저는 목동의 김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식입니다. 네, 라온입니다. 유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네. 신학기네요. 네. 예. 자, 그럼 신학기 간단하게 좀 짚어줘야 될 것들만 좀 짚어드리는 간단하게. 그런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개학이니까요. 네. 예.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잠잠해져서 이제 아마 이때쯤 되면은 학교 정상 등교 한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쯤 아마 이제 뭐 한 100명 미만, 한 50명 미만, 네. 일자리 이러면 더 좋겠고요, 그죠? 네, 네. 예. 예측 방송인가요? 잘해낼 겁니다. 예, 어차피 네. 온오프든 뭐든 예. 어떤 신학기에 대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예. 예. 보통 이제 신학기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학생들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러면 이제 국어학습에 한정지어서 꼭 시키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온 원장님은 학생들한테 뭐 시키세요? 신학기 딱 되면? 저는 계속 연속되는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던 거 이제 마무리. 사실은 원래 3월 초에 그 3월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네네. 항상 방학 과정을 정리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봤었어요. 방학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근데 올해는 모의고사가 3월 25일로 미뤄졌더라고요. 그래서 25일이에요. 네, 예. 저는 모의고사 안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면 3월 초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국어에 한정돼서 한다면 저는 교과서를 아마 배부받을 거예요. 그럼 교과서 배부받고 나서 목차 정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차 본 다음에 문학 작품 같은 경우 딱 본 다음에 익숙한 작품하고 낯선 작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좀 어려울 것 같거나 딱 한번 둘러봤더니 되게 부담스러운 그 작품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더 읽고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아이들 조언해주기는 그렇게 조언해줍니다. 아, 네. 저도 간단하게 한 1분, 2분. 네네. 그 3월 빨리 25일 끝나겠다. 3월 25일 그 모의고사 있는데 10분에 끝나는 거 아니야? 3분 할게. 아니, 오케이. 지금 분량 왜냐면 지우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연습할 만한 텍스트가 없다는 거죠. 네. 수능 예시문항 이후에 거기에 맞춰진 만시중의 문제도 적은 편이고 잘 몰라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공부했던 아이들이 모의고사 대비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교재 중에 EBS에서 나온 교재, EBS 뉴수능 스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로 공부해도 되고 또 EBS에서는 그것도 방송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EBS 뉴수능 스타트로 좀 공부 좀 하시라 이렇게 조언하겠습니다. 예. 형님은 현역 시절에 학생들한테 뭐 시키셨어요? 현역 시절에. 아니, 저는 저도 연속선상에서 마찬가지여서 이제 주제가 신학기 대비로 이렇게 된 거지만 아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에 조금 제가 거기에 첨언을 좀 한두 가지만 좀 더 해볼게요. 뭐 선행으로서의 그 수능 국어 공부 이거를 지난번에도 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서부터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저는 수능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학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게 수능 시험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의 그런 전 과정을 이제 평가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런 걸로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당겨서 중3, 중2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 대표님들이 얘기하셨던 것들이 그냥 단지 문제풀이로 그걸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진짜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번 주가 이제 신학기 대비인데 그 앞에 거하고 이것도 뭐 신학기라고 해서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인데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의 지금 이런 입시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전제는 그 입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한 만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중3,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시기가 한 우리의 그런 제도상으로 보면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그때까지는 저는 계속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운동선수가 기본적인 체력이 안 돼 있으면은 실제로 구체적인 그 필드로 나가서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뭐 농구를 하든 간에 저는 구체적인 그런 축구, 야구, 농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게 수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뭐 그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축구에서도 뭐 무회전 킥을 하든 무슨 헤딩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를테면은 이제 수능을 하기 위해서 개별 국어 과목에서 이를테면 이제 요구가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데 다른 거를 잘한다? 그건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뭐 좀 달리 표현하면은 입시에 이제 내몰리는 시점이 중학교 2학년 끝날 무렵이면 벌써 이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서부터는 그런 아까 제가 비유를 들자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구체적인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관해서 뭐 신학기 대비로 뭘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월 초에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뭐 이번에 이제 저도 보니까 3월 말로 모의고사가 연기되어 있는데 이 2월 달에 최소한 그래도 모의고사라도 한두 번이라도 좀 풀고 가봐야 되는 거. 그래야지 처음 보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엉망이 돼버리면은 사람의 기운이 진짜 많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한번 정리해 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더불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우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고 아까 유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애들의 그런 인지 능력이라는 건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웬만한 거 다 하거든요. 안 해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다양하고 광범위한 독서이다. 그거 안 되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백날 뭐 안 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좀 힘들다. 그 얘기를 좀 강조합니다. 아, 네. 저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야죠. 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짧게 신학기 준비가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근데 신학 이제 지금 이제 2월 말이고 이제 그 마무리하는 학습,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학기를 점검하기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새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이번에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걸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그 예비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이나 또는 뭐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친구들이나 다 이제 일정 시간에 예를 들어 이제 뭐 기말고사를 끝내고 난 다음부터는 방학이었잖아요. 그럼 방학이라는 기간이 보통 12월 말부터니까 그때부터 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계획을 잘 세웠나라고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이런 반복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공부 계획을 세우셔라.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이 자기 용지 A4 한 장으로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시키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저희 학원도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학원에 안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없이 시작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2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벌써 2주 전부터 오늘을 준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 연휴 전으로부터 해서 이제 2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한 학습 점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공부했던 국어로 따진다면 이제 국어 문제집에 대한 복습, 이제 차분차분하게 정리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 뭐 목표가 처음에 장됐는데 못 이뤘다 하더라도 1차 목표까지 끝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더라도 자기 마무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복습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방학 시작하기 전에 평가하고 방학 중간 평가하고 이제쯤 되면 마지막 마무리 평가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던 원래 고사를 보던 평가에 의해서 자기 거에 대한 이제 그 객관화시키는 필요는 있다. 내가 잘했으면 자기 격려하고 못했으면 앞으로 더 할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국어학습 쪽으로 좀 제가 좀 점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은 아까 학습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스케줄 관리 노트 같은 건 저희 아이들은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점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학습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그 앞으로의 어떤 이제 과정도 중요한데 일단 먼저 했던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또 거꾸로 지금쯤이라면 이제 다음 학기에 대한 준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우리 친구들 학습 계획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라고 종이 한 장 주고 그거를 쓰고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운 것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 점검해 볼 때 국어로 따진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내신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교과서 중심의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3월 25일 날에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준비까지 해서 이제 3월, 4월 계획들 한번 세워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계획을 좀 세우는 걸 좀 우선시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첨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고3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1월 공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고3 학생들이 1개월만 생각하는데 저는 고3의 겨울방학은 3월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3월까지 한 텀으로 이렇게 공부량이 고3 전체 공부량이 한 40-50%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왜 3월까지라고 얘기하냐면요. 4월부터는 내신에 휩쓸려요. 저는 정시 준비할 건데요. 그런 친구들도 내신 기간 내신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5월 되고 또 6월에 기말고사 들어가고 7월, 8월엔 또 수시 기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3월까지가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고 게다가 이번에는 모의고사 3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걸 한 텀으로 가져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방학 때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부족한 것들 3월 초에 좀 혼란스러울 때 채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수특을 해도 좋고요. 이제 수특은 다 할 테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방학 때 아마 대부분 기출문제집 한 권 정도는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풀었던 기출문제들 중에서 틀린 문제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정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택지들의 근거를 지문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는 건 너무 물리적으로 부족하고요. 내가 틀렸던 문제들이나 또는 맞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2, 3번 고민하다가 3번에서 맞았는데 2번을 놓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문제를 보면 또 헷갈리거나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학 과정을 정리하는 걸 3월까지 끌고 길게 간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3 학생들은 나의 방학, 나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월까지를 한 텀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날짜 25일이 거의 딱 맞아요. 네. 좀 아주 그냥 훌륭하신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뭐 짧게 그 학생의 심리적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신학기 때는 누구나 다 잘하고 싶거든요. 네. 다들 그런 푸릇푸릇하잖아요. 그리고 또 봄이 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때 좀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옆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 아이가 기가 꺾이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이와 웬만하면 이제 부딪히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잘할 수 있다. 너는 잘했다. 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한 템포 좀 참아주시는 게 어떤가. 하시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해가지고 애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좀 한 번쯤 참아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듣고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긍정의 에너지가 있을 때 오히려 좀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마무리 때 배경음악으로 이사님 잘 될 거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